옛날 정말 아주 먼 옛날에 어마어마한 거인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이 돌쇠가 어찌나 컸는지 돌쇠가 앉아 있으면 하늘을 날던 새가 돌쇠의 머리에 부딪히곤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몸집이 크니까 먹는 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남들 먹는 양의 100명분의 양은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우곤 했습니다. 물론 많이 먹는 만큼 힘도 아주 셌습니다. 돌쇠는 사람들이 몇 명씩 와서 들어도 못 드는 바위를 툭툭 한 손으로 들어가지고는 하늘로 던지고 바뀔질을 하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돌쇠는 언제나 배가 고팠습니다. 돌쇠가 주로 살던 곳은 산이 많은 곳이라서 농사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이 돌쇠가 어찌나 많이 먹어대는지 사람들은 그런 돌쇠의 배를 채울 만큼 음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가 배부를 만큼 밥을 줬다가는 자기들이 굶어 죽을 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더 이상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는지 온 나라를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구해 먹던 돌쇠는 어느 날 멀리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곳은 돌쇠가 살던 북쪽 지방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은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었고 거기에선 쌀도 아주 많이 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이곳에는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여기로 길 정말 잘한 일이야. 열심히 일을 돕고 풍족하게 밥을 먹어야겠다. 돌쇠는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농사가 워낙 잘 되고 많이 되다 보니 그곳의 밥 인심도 아주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돌쇠가 마냥 신기하기도 하고 또 배고파하는 모습이 불쌍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찌 사람이 저리 크단 말인가. 그런데 배가죽 홀쭉한 거 봐봐. 제대로 먹질 못했나 보네. 돌쇠의 큰 몸집을 가지고 먹을 걸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니 사람들은 집집마다 밥을 한 섬씩 해서 돌쇠에게 주었습니다. 덕분에 돌쇠는 생전 처음으로 배가 부르게 밥을 먹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런 게 바로 배가 부르다는 것이구나.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계속 이렇게 배만 부르면 더 이상한이 없겠구나. 돌쇠는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흥에 겨워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춤이 그만 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돌쇠의 손이 팔을 들고 어깨를 들썩일 때마다 큰 몸집이 해를 가려 큰 그늘을 만들고 팔을 휘저을 때마다 돌쇠의 소매에서 바람이 휘몰아쳐서 동네 곡식이 몽땅 날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몹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거인 녀석이 기껏 잘 대해줬더니 농사를 망치게 하다니. 저런 나쁜 놈을 보았나? 당장 저놈을 우리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 안 그러면 우리 모두 굶어 죽을 거야. 저놈이 두 번 다시 여기 오지 못하도록 쫓아내자. 그러면서 돌쇠를 내쫓았습니다. 돌쇠는 어쩔 줄을 몰라하며 그저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이 마을에 얼씬거리지 않겠습니다. 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쇠는 울면서 다시 원래 왔던 북쪽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자기한테 잘 대해준 사람들에게 폐를 끼쳤다는 사실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돌쇠는 계속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북쪽으로 가던 중에 한 마을에 들러 먹을 것을 구하려 하였습니다. 저기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밥을 좀 나눠주세요.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돌쇠를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어 버렸습니다. 어느새 이 돌쇠가 남쪽의 마을에서 농사를 망쳤다는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은 돌쇠가 나타나자마자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북쪽으로 갈수록 논밭은 작아지고 먹을 것이 적어지니 인심도 더 각박해져 갔습니다. 돌쇠는 그렇게 배고프고 지친 몸을 이끌고 마냥 걸어갔습니다. 그래도 쉴 때보다는 걸어야 배고픈 걸 덜 느꼈기 때문에 계속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걷다 보니 드디어 우리나라의 북쪽 끝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북쪽 끝에 온 돌쇠는 그만 자리에 푹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뱃속에 뭐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아무리 살펴봐도 먹을 거라곤 단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렇게 굶어 죽는 건가. 밥을 먹어본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기억조차 나지를 않는구나. 아무 거라도 먹고 싶다. 돌쇠는 시야조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그저 손을 뻗어서 뭐라도 배를 채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집어서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흙 할 것 없이 모두 다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먹다 보니 일단 배는 좀 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먹은 것이 밥도 아니고 흙이나 돌 같은 것들이니 이 돌쇠의 배가 정상일 리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몇 발자국 걷기도 전에 배를 움켜쥐고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곧 먹은 걸 모두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토하자 조금 전에 먹었던 나무 흙 돌이 꾸역꾸역 쏟아져 나왔습니다. 돌쇠는 어찌나 많이 먹었던지 한참을 그렇게 꼼짝없이 주저앉아 자리에다 먹은 걸 다 토해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돌쇠의 입 앞에는 토 한 개 쌓이고 쌓여서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의 산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의 백두산이 되었습니다. 돌쇠가 일단 그렇게 다 토하구나 하니 속은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배가 너무나 아팠습니다. 너무 배고프다. 아이고 내 신세야. 여기서 이렇게 객사하는구나. 나도 거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배 굶지 않고 살았을 터인데 너무도 한탄스럽구나. 돌쇠는 아프고 슬퍼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다토해서 속은 텅 비어 허전하고 몸은 피곤하여도 주변엔 돌쇠를 돕거나 좋아해주는 누구도 없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거인으로 태어난 자기 신세가 서글프기 그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쏟아지기 시작한 눈물이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홀로 외로이 북쪽으로 오면서 겪은 서름과 외로움들이 모두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그런 돌쇠의 수많은 눈물은 큰 비가 되었습니다. 그 비는 아까 돌쇠가 토해서 만들어진 백두산 꼭대기에 큰 연못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물이 계속 쏟아지니까 연못의 물도 넘쳐서 양쪽으로 긴 강을 만들어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이 연못이 바로 백두산 천지이고 양쪽으로 흐르는 긴 강이 압록강과 두만강이 되었습니다. 좀 울었더니 기분이 좀 나아지는구나. 이제 이 세상과 하직할 날이 온 것 같구나. 돌쇠는 마음속에 남은 서름과 외로움을 날려버리려 한숨을 크게 쉬고 한 번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돌쇠의 한숨이 바람이 되어 근처의 작은 산들을 모조리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산 없이 아주 넓은 들판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의 만주 벌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주 편하게 자리에 엎드려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두 번 다시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돌쇠는 점차 흙과 모래로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돌쇠의 팔과 다리는 산맥이 되었고 넓은 등은 한반도의 지붕이라는 개마고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백두산과 개마고원이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정말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